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언더스탠딩 김상우 기자를 모셔보고 원자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또 김상우 기자가 또 원자재 또 농민의 요즘 최근에 농민의 아들로 본인을 강조하시다가 다시 또 원자재 기자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원자재 오늘은 구리 이야기. 네, 제가 원자재를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 구리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리 가격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어. 지난달 3 전기를 많이 필요해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예. 일단은 오늘은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난달 30일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는 한국에는 3일 회계법인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PwC라고 하는 글로벌 그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이런 곳인데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9개 주요 원자재에 대한 기후 위험 보고서라는 제목인 건데 내용이 뭐냐면 탄소 배출 때문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조금 많이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쌀, 밀, 옥수수 이런 원자재야 농산물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등락하기 되게 심할 테고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구리, 코발트, 리튬 이런 광물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기후 변화가 구리 생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단순히 생산이 어려워진다 해서 끝낼 내용이 아닌 게 구리가 너무 흔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못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코발트나 리튬은 최근에 조금 각광받는 광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구리가 없으면 사실 우리한테 지구의 전 지구적인 숙제가 넷제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면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뒤에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풍력 터빈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패널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또 그거 하려면 그 전선을 많이 깔아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구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요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변압기 이것도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구리의 공급량이 딸려서 변압기 그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구리를 새로운 시대의 석유다, 뭐 구리가 미래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가 있기도 한데 여튼 구리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탄소 감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도 못 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구리 공급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구리가 뭐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네. 뭐 구리 뭐 전선에 많이 필요하니까 뭐 맞습니다. 구리 없으면 전선 어떻게 까니? 뭐 일단 구리 전선이 최고지. 가성비 최고. 그렇죠. 그래서 구리가 필요한 건데 네. 기후 변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많이 필요하려면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건 그런 거잖아요. 뭐 광물인데 그러면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뭐 홍수가 많이 나고 혹은 뭐 가뭄이 심해진다라고 해서 구리 매장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생산에 조금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 공급을 그럴 만큼 그게 아닐 텐데 핵심은 물 부족이거든요. 물 부족. 근데 먼저 구리를 보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건데 이게 뭐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구리 생산량에서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보면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뭄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리의 생산량에 위험도가 미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쯤에는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이죠.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구리 생산량에서 한 10% 정도가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인 건데 2050년이 되면 이게 조금 그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생산량에서 50%가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 보게 되면 전체 생산량에서 80%가 가뭄 때문에 생산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0% 가뭄이 들면 80%까지 생산이 안 될 수 있다? 이제 80% 전체 생산량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는 사실 이거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 생산량에서 80%가 가뭄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할 때 뭐 구리를 뭐 물이 많이 필요한가 보죠? 네.
약간 이 먼저 구리의 채굴 프로세스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보통 노천 광산이 많이 있어요. 노천 광산. 네. 그래서 뭐 산에 널려 있는 거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칠레 추키카마타 구리 광산이라고 하는 건데 오타가 났네요. 카마타입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한 100년 된 진짜 세계에서 크다. 가장 큰 구리 광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지금 이 깊이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더 깊습니다. 깊어요? 예. 여기 보시면 와. 큰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작아 보이죠. 아하.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건데 이게 원래 다 이렇게 산이었어요. 산. 다 깎아서 내려간 거죠. 아, 파도 또 나오네. 파도 또 나오네. 그리고 계속 들어가는 계속 거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면에 있을 때 그 동광석이라고 하죠. 예. 구리가 함유되어 있는 원광. 여기에 구리하면은 가장 높은 원광들이 많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원광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함유량이 좀 조금 떨어지나 떨어집니다. 예.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구리를 파서 내려가는 건데 구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원광을 먼저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캐낸 다음에 뭐 그 화약 같은 걸 써서 파쇄를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이걸 분쇄기에 넣어서 잘게 쪼갭니다. 네. 잘게 쪼갠 뒤에 이 플로테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원광 안에 있는 구리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화학 물질이 들어간 침출 용액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 맞습니다. 나머지는 녹이고 맞습니다. 구리만 남겨요. 그렇죠. 이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음. 침출 용액에 물이 필요한 건데 물에다가 이제 화학 용액을 섞어서 이제 구리를 추출해내는 방식인 거니까. 네. 뭐 흙이나 암석이나 이런 거 하고 분리해내는 그런 건가 보죠. 그렇죠. 예. 침출 용액이라고 하는 게 이 암석에서 구리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가 그 들어가 있는 농축액을 따로 빼서 따로 빼서 이거를 정광으로 만들거나 혹은 전기 분해해서 순도 99.9%의 전기동을 만드는 이런 예. 프로세스가 뒤에 이어지는데 예. 어찌됐든 이때 물을 되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학약품 넣어서 담궈 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화학약품을 넣어서 담궈 놓고 거기에서 구리만 녹여 있는 농축액은 빼내고 나머지 물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계속 쌓아놔요. 아. 한 번 쓴 물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드러운 물이 되니까. 드러운 물이죠. 그래서 항상 구리광산 옆에는 얘네가 흘러나와서 지하수라든지 어떤 식수의 오염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겠네. 보통 구리광산이 있는 지역들에서 항상 이 환경단체와 이 구리광산의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그렇겠네요. 화학 그렇죠. 물질로 돌멩이 같은 거를 이물질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뭐 좋은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저때 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이 뭐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예. 구리 동광석 1톤당 한 600리터쯤의 물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구리의 그 동광석에서 음. 그러니까 원광에서 구리 함량이 높게 되면 구리 1톤당 들어가는 물이 조금 줄어들겠죠. 근데 예를 들면 동광석에 구리의 함량이 낮다. 예. 그러가면 들어가는 물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쓰인 게 아니잖아요. 청동기 시대부터 구리가 쓰였기 때문에 예. 그 지표면에 있는 굉장히 그 구리의 함량이 높은 원광들은 이미 다 쓰고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구리 함량이 낮은 그런 원광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19세기 후반 이때쯤만 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추키카마타라고 예. 하는 그 광산에 원광에서 구리 함유량이 10에서 15%였거든요. 예. 지금은 0.8%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계속 밑으로 파들어가는데 나오긴 그렇죠. 나오는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매장량은 있는데 들어가는 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녹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구리 1톤을 얻기 위해서 캐내는 동광석이 훨씬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 구리 1톤을 생산을 하려면 동광석, 원광이 50톤이 필요했고 그때 필요한 물은 7.5만 리터쯤 됐습니다. 예. 구리 1톤에. 근데 지금은 동광석이 800톤이 필요하고 물은 13만 리터가 필요하다고요. 아, 2배 이상 물이 늘어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연간 구리 채굴량이 2,200만 톤쯤 되거든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3조 리터의 물을 쓴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잖아요. 예. 5천만 국민이 쓰는 물, 그다음에 공장, 산업시설에 쓰는 물, 농업용수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을 많이 쓰는데 연간 예. 한 60조 리터쯤을 써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근데 구리 생산하는 데만 쓰는 물이 우리나라가 쓰는 물량의 5%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쓰고 있는 거죠.
야, 무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네. 원강석의 구리 함량이 줄어들고 그걸 추출하려면 더 많은 화학약품과 물이 필요하니까 옛날보다 물이 한 2배는 뭐한 10년 전, 20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그건 알겠어요. 네. 근데 저기 들어가는 물이 그렇게 막 무슨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막 깨끗한 물이 그냥 필요한 어떻게 건 아니에요. 물만 어떻게 데우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거 안 되나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가뭄에 취약할 정도로 저게 문제가 됩니까? 이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그 구리의 공급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리 매장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이 진할수록 구리 매장량이 많다는 야, 얘기예요. 칠레네 네. 칠레. 칠레가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야. 생산량도 4분의 1 정도나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칠레에서 구리 생산량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 당장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보시면 저건 뭐예요? 이게 워터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안데스 산맥의 서편이에요. 어.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구리가 생산이 돼요. 어. 칠레에서 생산되는 구리는 대부분 여기서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원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 예. 사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부족하겠죠. 어. 전 세계 사막 중에서도 가장 물이 없는 데입니다. 아, 근데 하필 저기가 매장 제일 많은 매장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예. 지하수를 뽑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수층이라고 저 밑에 파고 들어가게 되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뽑아서 쓰는 건데 문제는 이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 쓰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쪽 동네에도 어쨌든 강도 있고 어. 이제 밑에 해안가로 내려가면 강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호수도 있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식수를 쓰고 농업용수도 쓸 텐데 예. 대수층에서 물을 뽑아 쓰다 보니까 강도 말라버리고 호수에 있는 물의 그 적재량이라고 하나요? 담수량이라고 하네. 그것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레에서는 이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야, 이게 물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15년간 이 정도 굉장히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고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강도 사라지고 호수도 마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칠레는 농민들이 어떤 농사를 짓냐면 아보카도 농사를 짓습니다. 아하. 아보카도도 물 많이 먹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보카도도 물 많이 먹고 굉장히 유명한 식물인데 예. 작물인데 어. 문제는 농민의 아들의 모습이 살짝 나왔네 또. 예. 문제는 어.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곳에서 예. 물을 많이 쓰는 구리광산이 몰려 옆에 있고 있는데 그것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농사를 농사부터. 짓고 어. 그럼 물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농민들이 환경단체들이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법원으로. 그래서 칠레 법원에 가서 실제로 저 광산에서 물 뽑아 쓰는 걸 멈춰달라라고 요구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칠레가 피노체트 정권, 독재 정권 때 물은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하에 있는 물도 뽑아서 쓰는 거다. 예. 이렇게 헌법에 아예 박아놨는데 예. 문제는 광산들이 물을 너무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물도 말라버리고 가뭄도 놓치고 야, 그건 진짜 애매하다. 물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고 우리 땅에서 뽑아가지고 쭉 쓰면 저쪽에 있는 물까지 쏙 받아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칠레에서는 급기야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치 쟁점입니다. 예. 좌파에서는 이 개정에서 어. 광산 업체들이 마음대로 물을 못 뽑아 쓰게 물은 공공성이 있는 거다. 물이 네.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게 사유재산이냐.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우파는 아무래도 기업 쪽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헌법이 개정됐다는 얘기는 제가 뭐 듣지는 못했는데 예. 여튼 이 물 부족 때문에 칠레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물 부족이 심한데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광산업체들도 물을 뽑아 쓰는 게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해안에서 담수화 플랜트를 지어서 한 180km 이런 식으로 물을 뽑아 올려 쓰는 이런 광산업체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그래서 뭐 칠레만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잠깐 슬라이드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칠레 위에 있는 페루라는 곳도 세계 3위 구리 생산국입니다. 네. 근데 원래 저거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물 부족 지역하고 구리가 나온 지역하고 되게 많이 겹치던데 비슷합니다. 보니까 네. 원래 구리라는 게 물 부족인 데에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딱
저렇게 기가 막히게 물 부족인데만 구리 광산이 근데 아닌 있어요. 것도 있기는 해요. 남아프리카 중에 가운데쯤에 잠비아라고 있는데 예. 잠비아도 거기는 전 세계 물도 많고 구리도 많아요. 여기는 수력이 굉장히 그 저기 뭐지 풍부한 곳이어서 그래서 전체 전기 생산의 87%를 수력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가뭄이 되게 심해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 보니까 수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전기 생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순환 정도는 할 정도로 이 상황인 건데 이제 구리 생산할 때 물도 많이 쓰는데 전기도 많이 써요. 그 그 농축액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그때 전기동이라고 해서 순도 99.9%의 구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문제는 여기는 물도 부족해졌는데 수력 발전도 안 나와. 수력 발전 안 돼서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 분해해서 구리를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전쯤이었는데 그 잠비아에 있는 구리 광산에서 우리 생산량 5분의 1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고 와. 페루도 그렇고 잠비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파나마 요즘 최근 굉장히 가뭄으로 한 1년 동안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가뭄 때문에 이 운하에 들어갈 물이 없다. 네. 그 뉴스 봤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배가 줄었다. 예. 이 정도인데 파나마에도 세계 10대 광산 중에 하나인 꼬브레 파나마라고 하는 구리 광산이 있어요. 거기도 구리 광산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 지금은 광해관리공단으로 바뀌었죠. 예. 광물자원공사가 투자를 했던 곳이어서 아마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한데 저기에 구리 광산이 있네. 쟤네가 물을 뽑았으면 안 되지. 야, 물 때문에 난리군요. 그래서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이 네 곳만 합해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40%예요. 근데 거기 하필 물이 다 없어. 물이 다 없습니다. 아. 이제 그러하다 보니 이 물 부족 현상이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공급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들이 계속 확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50년이 되면 우리가 구리 생산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약간 간당간당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물 부족 이슈는 있는데 구리 생산에 네. 필요한 물 부족 이슈는 있으나 어쨌든 구역구역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원강의 구리 함량이 더 줄어들고 물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도 더 심해지면 이건 진짜 심각해질 수 있다. 뭐 이미 그 심각해지는 초입에 들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구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구리 가격이 더 오른다는 뜻인데 그럼. 이게 구리 가격의 뭐 히스토리컬 데이터예요. 예. 여기 보시면 한 2002년도까지는 그 구리가 그 선진국의 경기가 구리의 가격을 좌우하는 구리가 경기를 바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닥터 코퍼라고 하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2002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구리를 빨아들일 때입니다. 지금도 구리 전 세계에 생산되는 구리의 절반은 중국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가 이때 그래서 구리가 엄청 많이 가격이 올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밑으로 조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렸냐면 넷제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구리가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리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구리 가격이 오를 때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광산들이 다 문을 닫았죠. 생산을 못하니까 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구리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 이상까지 치고 올라갔던 거고 역대 최고치로. 그래서 최근에 다시 내렸다가 다시 거의 1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1만 달러까지 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뭐 실제로 가뭄 때문에 지금 그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뭐 보고서나 보도들이 없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넷제로를 하게 되면 구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거든요. 어느 정도로 느냐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구리는 그 발전소 터빈에 많이 쓰입니다. 이게 과거에 쓰였던 발전소 터빈에 들어가는 구리의 함량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와트당 뭐 킬로그램 여기 보시면 그 원전에도 터빈이 있잖아요. 발전 터빈이.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는 대략 한 2톤? 예. 2톤 정도가 되죠.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해상 풍력발전소에 들어가는 1메가타워당 터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구리의 그 무게는 8톤이에요. 지금 파란색 말씀하시는 이 거죠? 파란색이 구리거든요. 예.
해상 풍력 발전 터빈 하나 만드는데 1메가와트 출력인 그 터빈 하나 만드는데 8톤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육상 풍력은 3톤.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도 3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화석 연료 에너지나 원전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돌릴 때보다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풍력 발전을 해서 그거를 또 전선을 연결하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자체에도 터빈에. 자체에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뭐 어떤 원리냐면 뭐 그 유튜브에 구리 자석 실험 이렇게 쳐보시면 알 텐데 예전에 저희 김가진 교수님이 한번 나와서 구리 코일에 자석 넣어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던 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발전소 터빈은 어떤 원리냐면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이 구리를 밀어내거든요. 예. 그럼 구리 코일이 이렇게 바퀴 형식으로 된 구리 코일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구리가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 터빈에는 무조건 구리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 에너지를 전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다 마찬가지겠네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터빈에는 그 구리 코일이 들어가야 되고 구리 코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해상 풍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혹은 물론 이 그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튼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발전원보다 구리를 훨씬 많이 쓰더라. 예. 여기에다가 뭐 당연히 그리드를 새로 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번외죠.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구리가 이 정도입니다. 네. 한 뭐 25kg 정도 되죠. 근데 전기차에는 그 2배가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모터가 있잖아요. 네. 이 전기차 모터도 마찬가지로 구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동력을 전기로 바꿔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맞을 그러니까 하필 또 물도 부족하고 구리는 수요도 많고 점점 구리 생산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구리라는 걸 쓴 이유가 많고 워낙 네. 생산이 잘 되고 네. 가격도 싸고 네. 야 구리만 한 게 어딨어 은보다는 구리가 가성비 짱이지 맞죠. 그래서 맞죠. 지금 구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면 구리 대신 그럼 다른 거 쓰자 우리는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알루미늄, 은 이런 건 있는데 네. 알루미늄도 뭐 대체품으로 뭐 항상 후보로 들어가는 물질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그 전도성이라고 하나요? 네. 가격도 비싸지만 효율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 구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구리를 대체할 만한 게 아직까지 마땅치는 않습니까? 뭐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구리를 위해서 구리를 위해서 물을 양보하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 구리를 위해서 물을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기후 변화, 넷제로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계속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예. 네. 그래서 1.5도 안에 2050년까지 그 탄소 배출을 넷제로를 만들어야 1.5도 안에 지구 온도를 가둘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그 다음에 전기차의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구리 생산량이 이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제로라고 하는 건 사실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리 생산량이 이걸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넷제로가 굉장히 더뎌지겠죠. 그러면 2050년까지 우리가 넷제로를 달성을 하지 못하게 되면 1.5도 안에 지구 온도 상승하는 걸 가둘 수가 없고 예. 그러면 그 뒤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염려했던 파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리를 위해서 물을 양보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구리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지난해 2022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구리 채굴량이 2,190만 톤쯤 됩니다. 근데 2023년에 구리가 얼마나 생산됐는지 아세요? 2,200만 톤이에요. 고작 10만 톤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구리 생산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에 들어갈 구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리드를 새로 만들 구리도 없고 뭐 풍력 발전소 태양광에 들어갈 구리도 없고 그러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구리 생산이 차질이 빚는 곳이 많아진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악순환 같은 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고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기술력이 안 돼. 그렇지만 뭐 물을 훨씬 줄여서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아니면 뭐 물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뭐 그래서 지금 환경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리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느낌인데 뭐 좀 다른 돌파구는 없겠습니까? 일단 뭐 칠레, 페루 이런 곳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해안가에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고 예.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산 위로 다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BHP 같은 글로벌 광산업체는 해안가에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어 놓고 한 180km 정도의 그 3,200m 고지대로 물을 뽑아 올립니다. 예.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돈이 뭐 말만 들어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 물론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면 이렇게 담수화 플랜트 짓는 곳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담수화를 하지 말고 그냥 바닷물을 바로 넣으면 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무슨 물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기가 얘기가 있으면 더 잘 빠지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압 파쇄법이라고 한 게 한번 나와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재수압 파쇄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다시 한번 생산량을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예.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커머더티. 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을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점프할 수 있을 만한 공법 개발이 아직 없다.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맞습니다. 옛날 하던 대로 그냥 깨서 했다. 분쇄를 한 뒤에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화학용액을 얼마나 조금 뭐랄까 그 덜 쓰느냐의 문제고, 물을 조금 덜 쓰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 생산량을 극단적으로 높일 만큼의 어떤 공법이 나오지 않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천광, 그래서 원광의 품위라고 하죠. 그 원광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의 품위가 100년 전, 200년 전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이 많이 이렇게 조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구리를 둘러싼 물 부족 이야기. 아, 모르겠네. 그렇더라도 뭔가 조금 알겠습니다. 구리를 대행해서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뭘 빨리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리는 진짜 물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단순한 느낌이 들고. 지금 어쨌든 현실적인 대안은 돈을 많이 들여서 담수화 플랜트를 만드는 거 말고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네. 어. 그래서 뭐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뭐 대체품이 나올 수는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어찌 됐든 구리의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 조금 길게 늘어질 수 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김장훈 기자의 그건 아무도 예상이다.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까 그 뭐 80년대 쭉 그래프 보면 계속 좀 약간 오르는 추세. 오르는 추세이고 새로운 수요가 이제 생긴 합니다. 새로운 시기로 들어왔는데 예. 이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공급 이슈도 있지만 수요 이슈도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올렸다가 지금은 신재생이나 이런 게 올렸는데 요즘은 또 신재생 이 부분이 다소 옛날보다는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 돈이 생각보다 해보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 걸 조금 다 같이 천천히. 좀 생각 좀 해보면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근데 딜레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늦어진다. 음.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남아 있는 파국밖에 없으니까. 파국은 너무 극단적인 단어고요. 아니 어찌 됐든 지구 예. 온도가 1.5도로 벗어나게 되면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었다고 하는데 그걸 그 1.5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1.5도에 갖추지 못하게 되면 2050년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 파국일지 뭐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속도를 늦추고 또 그동안도 뭔가 대안을 생각해내야죠. 대안을 찾아야지. 인터스텔라. 정답을 찾아가야지. 외계 행성을 찾거나. 알겠습니다. 네. 아, 요즘 구리에 이런 이슈가 있군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구리 요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셨을 텐데 네. 물 부족 이슈도 있다. 네. 잘 배웠습니다.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